반갑습니다. 파인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글쓰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자서전을 쓴 수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자서전 수업이라고 했었지만 그 내용은 첫 번째, 내 삶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 두 번째, 나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 분들 혹은 중년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 세 번째, 자유문으로 구성된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셨습니다. 총 8분이서 진행을 하셨고요. 수업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개요를 짜는 법, 그리고 그 개요를 통해서 글을 쓰는 법, 그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하면서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나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 또는 사건과 내가 들려주고 싶은 생각을 합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본인의 따님에게 보내는 글과 함께 또한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받지 말고 건강하고 꿈이 없는 사랑을 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받고 자비를 베풀며 아름다운 인성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며 참된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를. 그 길로 오기는 KBS 방송국에서 스튜디오 830 지금은 아침마당의 구성작가로 근무했으나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지금은 성녀가 되어 존경과 존중, 사랑과 자비와 희생을 실천하며 신부님께도 부탁하면서 지금은 실천하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허붓하고 고맙다. 이것은 비단 내 딸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아,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다. 만약 고통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있단다. 고통은 잘 이겨내길 그리고 행복을 나누길 바란다. 사랑한다 딸들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딸에 대해서 회상하시면서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읊어주시고, 그리고 그 딸에게 전하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적어주시면서요. 마지막엔 세상의 모든 딸들아, 너희 뒤에는 엄마라는 든든한 존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비빌 언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굉장히 자애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약 2년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3기 분들이셨습니다. 1기와 2기에서는 글쓰기 선생님인 저와 그림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노래를 알려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15회 동안 구성된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것을 총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생님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주셨고 한 번도 빠짐없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한번 10회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해 주세요. 선생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3기 수업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강사님은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만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정말 높은 별점을 주어주셨고 굉장히 뜻깊고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굉장히 좀 민망할 정도로 큰 칭찬을 받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에게 글 쓰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많이도 아닙니다. 1회, 2회 정도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얻고 싶은 것은 저에게 들려주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청년들, 어린 친구들, 혹은 어머님, 아버님보다 조금 더 연세가 어리신 중년의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이야기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하고 글을 써봤자 보실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얻으셨던 경험, 연륜, 글을 통해서 깨달은 깨달음과 교훈, 그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실제로 안 들을지언정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흔히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결국엔 필매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어. 통달하였어. 어른들의 말, 시쳇말로 꼰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말들은 필요 없어.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통용되던 어떤 교훈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 이제 신기술의 이 세계 문명의 흐름에 맡겨서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저와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린 학생들도 있고 성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 어르신들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어르신들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할 때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면은 정말 명쾌하면서도 삶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조언을 해주세요. 전 들으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말대로 듣고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한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정말 많은 사색과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지식과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 비해서 스마트 기기나 신기술도 잘 다룰 수 있고요. 이러한 글쓰기,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저보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십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세요. 그리고 현재 막 나오는 분화나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뛰어넘는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그리고 10년, 30년 후에도 통용되는 어떠한 깨달음과 깊은 성찰, 교훈이 있거든요. 그 어머님, 아버님의 저를 생각하시는 정말 진솔한 조언과 따뜻한 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굉장히 깊고 울림 있는 교훈, 그를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시는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머님, 아버님보다 뛰어난 게 뭘까요? 키오스크 좀 더 잘 다루는 거? 컴퓨터 조금 더 잘 다루는 거?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볼 수 있는 거? 그러한 알량한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경험과 깨달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감없이 들려주십시오. 누군가한테 씁니다. 그 누군가에게 전해진 말 하나의 말은 씨앗이 될 것이고 그 씨앗은 꽃을 피울 거예요. 정말 예쁜 꽃이 피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오랫동안 도움이 되는 조언과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즐겁게 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정말 살맛이 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망했어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이시거든요. 자, 이번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요. 그리고 한국정진도 겪으셨습니다. 살아있는 근현대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군 하동면 선교리를 하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앞산과 뒷산 사이에 자그마한 산골 동네. 봄이 되면은 앞산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앞산 밑 시냇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수영하며 물장구 치며 놀던 곳.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꿀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어릴 적 저의 시골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외양간 송아지는 아침 소죽을 벌써 먹고 있고 아버지는 소포를 한 짐 지시고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위하여 이제 막 일어나시는 이것이 우리 집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소 풀 먹이고 소 풀 베고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몹시 부러웠죠. 때로는 가만히 집을 빠져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자치기 놀이, 기마전 놀이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들어오면 야단 맞고 이러한 어릴 적 기억이 지금 생생하네요. 정말 멋있으시죠?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내용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저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놀았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더욱 정과 사랑이 넘치던 시기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저는 1기, 2기, 3기를 거쳐가면서 약 2년여 동안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본 수업의 목적은 그겁니다. 글을 쓰는 방법을 사실 알려드리는 거는 사이드일 뿐이에요. 개요를 짜고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 그저 작은 스킬이 하나 불과합니다.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 자신감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연륜과 경험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유구한 흔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또 후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신세대 분들과 기성세대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모두 화합을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그거겠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어르신들은 아낌없는 애정과 사랑이 담긴 조언, 그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연륜과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 그것들이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들려주시는 젊은이들에게 해주시는 조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자 적어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 언덕으로 태어났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커가면서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면서 다들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살아왔을 겁니다. 은수저 금수저 논하지 마세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상은 60, 70년대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세상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흐르는 물과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낮에 뜬 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젊음이 힘이고 재산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배우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사랑을 하듯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배울 생각이 있을 땐 머물거리지 마세요. 그러나 무모한 도전은 안 됩니다. 1% 가능성이 있으면 불쏘시개로 상고 시작하세요. 물 들어갔을 때 노젓듯이 나비의 작은 날개가 태풍을 일으키듯이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또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배신하면 안 됩니다. 훗날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울림은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지금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 없는 주방장이 되지 마세요. 어두워야 별이 빛나듯이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줍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젊음이고 세월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새순처럼 힘을 내세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명품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좋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흙 속에 묻혀서도 빛이 납니다. 젊은 분들이여, 지금 이 세상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말, 좋은 말을 하세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를 잘 지키세요. 물고기가 물이 그리우면 때가 늦습니다. 많이 배우고 익혀서 늙어서 고목이 되지 말고 거목이 되도록 후회 없이 노력하세요. 건강도 잘 지키세요. 동지 새알 먹은 횟수가 많다 보니 후회할 것도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정말 들어보면은 한자 한자 버릴 게 없는 너무 훌륭한 말씀이세요.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유튜브를 하는데요. 하고 유튜브를 같이 한번 봤어요. 쭉 보시고 나서 제가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이 쓰셨던 글들을 한번 읽어주시면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울림과 영감이 될 것 같아요.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살이 지시더라고요. 아,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기 위에 봤던 영상을 한번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보시고 나서는 한 어머니께서 또 슬쩍 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저의 멘토세요. 정말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이 수업 덕분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의 저에게 그 존칭을 써주시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 수업을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저의 자아 성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3기 우리 어르신들도 저의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 많이 배웠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오히려 이 수업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고 깨닫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에 대해서 느끼셨던 바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아버님이 있으셔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랑에서 교육을 마치면서 다사랑에서 장영식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용기를 내어 적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못난이 지나오는 길 중에서 계모년 초겨울 다사랑 도서관에서 김형식.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만나면은 좋은 시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 너무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젊은 세대의 그 반응에 너무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전 과정을 위해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의 인생을 한번 짚어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어 보면서 그 이야기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넣어보면서 개요를 쓰고 글을 천천히 한번 써보십시오. 그 글을 쓰는 과정은 노동의 과정이 아니에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의 시간이 됩니다. 단언컨대 글을 쓰는 것보다 나의 자아 성찰과 내면의 성장에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멘토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과정을 추천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그 희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써도 상관없고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의 이야기를 꺼내서 활자로 옮겨 적으면서 시각화하고 구현화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얻는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성찰을 요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는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